네, 오늘은 복수 해석하기 1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복소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내용은 아마 잘 알고 있을 텐데 허수를 왜 생각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은 실수 범위에서는 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모든 실수를 제곱을 했을 때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이죠. 이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라고 우리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항상 이미지너리 넘버 허수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i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어떤 수 i를 생각을 해볼 건데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i는 실수는 아닐 거예요. 이때 실수가 아닌 수 이 i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 복소 함수론, 복수 해석학의 첫 시작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한 아이디어였을 것 같아요. 이 실수를 평면 R2로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y좌표가 0인 경우는 즉 x,0을 x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확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확장한 수 x,y를 x 더하기 iy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i라는 것은 여기 지금 x가 0이고 y가 1이잖아요. 그래서 0,1에 대응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이 이렇게 정의한 i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되는가,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면상에 있는 그 두 점의 합과 곱을 자연스럽게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즉 x1, y1, x2, y2의 합, 그리고 이 두 점의 곱,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x1, y1은 이 점, 즉 x1 더하기 iy1, 일단 이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응된다고 했었고요. x2, y2는 x2 더하기 iy2에 대응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더해야 되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정의가 다 더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처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앞에는 i가 없는 것끼리 더하고 뒤에는 i가 있는 것끼리 더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곱은 약간 복잡한데요. 지금 이 수와 이 수를 이렇게 곱하고 싶은데 분배 법칙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곱하면 x1, x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보면 y1, y2가 되는데 i가 두 개 만나서 i 제곱이 되는데 앞에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i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i가 없는 항은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1, iy1 이렇게 곱하면 지금 i가 하나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x1, y2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i가 살아남고 x2, y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측을 바탕으로 R2상의 두 점의 합과 곱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이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곱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해요.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을 x좌표, y좌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질문, i를 우리가 0,1로 정의를 했었는데 이 0,1을 제곱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의 제곱은 0,1 곱하기 0,1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위에서 곱은 일단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1이니까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두 번째 좌표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걸 더하라고 했었는데 둘 다 0이니까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1,0 같은 경우는 뒤에가 y좌표가 0인 경우에는 이걸 실수 마이너스 1에 대응한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i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복소수와 R2 그 평면의 점과 대응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챕터 2를 시작할 건데요. 먼저 오늘은 이 컴플렉스 넘버가 필드를 이룬다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렉스 넘버를 우리가 이 시간에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건데요. 먼저 오늘은 렉탱귤러 코디네이트,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교좌표 표현으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마 다다음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극좌표 표현을 다시 한번 공부할 예정입니다. 먼저 직교좌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R을 set of real numbers, 즉 실수 집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의한 것처럼 I는 imaginary unit인데요. 제곱해서 -1이 되는 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두 개의 실수 x, y에 대해서 x 더하기 i 곱하기 y 이런 형태를 우리가 컴플렉스 넘버라고 부르고요. 보통은 컴플렉스 넘버를 g라고 많이 씁니다. 그런데 x 더하기 iy라고도 쓰고요. 때로는 x 더하기 yi라는 표현도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x 더하기 iy에서 x를 이 복소수의 리얼 파트, 실수 부분이라고 쓰고요. 기호를 x는 리얼 파트 g 이렇게 이제 보통 씁니다. 그리고 i에 곱해져 있는 y를 이 복소수 x 더하기 iy의 허수 파트, 즉 이미지너리 파트라고 해서 y는 이미지너리 파트 오브 g 이렇게 기호를 쓰는 것으로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모티베이션에서 설명한 것처럼 두 복소수의 합과 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G1 더하기 G2, 즉 이 두 복소수의 합은 먼저 i가 없는 것들끼리, 즉 실수 부분끼리 먼저 더하고요. 그 다음에 허수 부분끼리 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x1, x2 빼기 y1, y2고요.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x1, y2 더하기 y1, x2로 정의합니다. 사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기 결합 법칙을 자연스럽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두 정의가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IY1이나 IY2를 실수처럼 생각해서 분배 법칙 또는 결합 법칙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거였죠. 그러한 아이디어 때문에 다음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5가지 성질을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죠. 먼저 커뮤터티브, 교환 법칙입니다. 그래서 G1 더하기 G2나 G2 더하기 G1은 같습니다. 사실 그 아이디어는 여기 전체를 두 개 이제 바꾼다는 것인데 요 X1, X2, Y1, Y2가 바뀌어도 이 두 합이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곱 역시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것도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X1, X2, Y1, Y2를 바꿨을 때 이 식의 값이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ssociative, 결합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직접 계산해보면 성립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조금 계산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덴티티, 항등원입니다. G 더하기 0은 G, G 곱하기 1은 G 이렇게 성립한다고 했는데 이 0을 실수 범위가 아니라 복소수 범위에서 명확하게 정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래 보시면 0을 0 더하기 I 곱하기 0 이렇게 정의하고요. 1은 1 더하기 I0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 값은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0과 1은 다른 숫자이죠. 그리고 인버스, 역원입니다. 먼저 덧셈에 대한 역원 마이너스 g가 존재한다. 그리고 곱셈에 대한 역원 g의 마이너스 1승 인버스가 존재한다. 이때 물론 g는 0이 아닌 경우에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필드 엑시옴이 항상 그러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위에 4개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놀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선을 그려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덧셈, 곱셈이 따로따로 놀아요. 그런데 마지막에서 만납니다. 디스트리뷰티브 로, 그러니까 즉 분배 법칙 G1 곱하기 G2 더하기 G3는 G1, G2 더하기 G1, G3 앞에 정의했던 합과 곱을 이용을 해서 이 식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에 보면 이런 계산들이 다 확인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 시간에는 일일이 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서 이 자연스러운 정의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성립하는 것을 필드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C를 field of complex numbers 아니면 complex number field, 즉 복소수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각자 공부할 때는 이 5개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 이제 어차피 요건 우리가 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g와 g의 마이너스 1승을 구체적으로 형태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g는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y로 표현이 되고요. g의 마이너스 1승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g는 g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기 때문에 g 더하기 마이너스 g는 0, 이 식을 만족하는 마이너스 g를 찾으면 되는 거죠. g를 x 더하기 iy라고 썼을 때 마이너스 g는 u 더하기 iv라고 써서 이 u와 v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0은 g 더하기 마이너스 g 이렇게 쓰고요. g는
x 더하기 iy이고 마이너스 g는 u 더하기 iv입니다. 그러면 두 복소수의 덧셈의 정의 때문에 x 더하기 u가 이렇게 오고 여기 i 곱하기 y 더하기 v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0이라는 것은 0 더하기 i 곱하기 0이었기 때문에 각각 실수 파트, 허수 파트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x 더하기 u는 0 이렇게 되고요. y 더하기 v는 0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u와 v죠. 그래서 u는 마이너스 x, v는 마이너스 y가 돼서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마이너스 g는 마이너스 x 더하기 i 마이너스 y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덧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뭐 짐작하시겠지만 이 g의 마이너스 1승 계산은 조금 복잡해요. 시작은 똑같습니다. g 곱하기 g의 마이너스 1승은 1 이렇게 하고요. 물론 g는 0이 아닙니다. 이때 g의 마이너스 1승을 u 더하기 iv, 즉 곱셈에 대한 역원을 u 더하기 iv라고 쓰고 u와 v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죠. 이 식부터 시작하죠. 1은 g 곱하기 g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고요. x 더하기 iy 이렇게 되고 g의 마이너스 1승은 u 더하기 iv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컴플렉스 넘버의 곱의 정의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u 빼기 yv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i 곱하기 xv 더하기 yu입니다. 우리가 u와 v를 찾아야 되는 것은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요 1이라는 것이 1 더하기 i 곱하기 0이기 때문에 이 앞에 실수 파트가 1이 되고요. 허수 파트가 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u 빼기 yv는 1 이렇게 되고 xv 더하기 yu는 0입니다. u와 v를 찾아야 된다는 걸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에서 어떻게든 u와 v를 찾으면 되는데 아마 복수해석학을 들은 학생들이면 선형대수학을 이미 배웠을 거기 때문에 2 곱하기 2 행렬로 바꿔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uv 이렇게 써보고 앞에 계수를 x-y 이렇게 써보면 여기를 1로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일행이 이 식을 나타내겠고요. 그 다음에 이 행은 yx라고 써주고 0이라고 써주면 이 식을 뜻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uv를 찾아야 되니까 요 2 곱하기 2 행렬에 역행렬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역행렬을 곱하려면 이 역행렬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것의 디터미넌트가 뭐가 됩니까? 여기에 써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g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x나 y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니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절대 0이 되지 않아서 인버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인버터블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인버스를 계산을 해보면 행렬식분의 1, 네, 이렇게 되고요. 여기 두 개 바꿔도 x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호를 바꿔주면 y-y가 되고 1,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과 이걸 이렇게 계산해주면 x만 남죠? 그래서 이제 여기 원소는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가 되고요. 여기 곱해주면 마이너스 y가 남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마이너스 y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u 값은 이렇게 되고 v 값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찾으려는 이 식까지 증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외워야 될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걸 이제 아마 고등학교 때도 해봤겠지만 이걸 조금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g의 마이너스 1승은 앞서 얘기했지만 곱셈에 대한 역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수나 실수를 생각해보면 g분의 1이라는 형태로 쓰는 것이 더 타당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g는 새로 배웠던 복소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g분의 1을 조금 명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죠. g분의 1을 우리가 그대로 써보면 x 더하기 iy분의 1입니다. 이때 분모 분자에 x 빼기 iy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설명하겠지만 이것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즉 혈내 복소수이죠. 이걸 이제 분모 분자에 곱해보면 분자는 그대로 있고 분모를 이렇게 계산해보면 먼저 실수 부분은 x 이렇게 곱해지니까 x제곱이 되고요. iy와 마이너스 iy를 곱하면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y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허수 부분을 보면 xy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y 여기는 플러스 xy니까 사라져서 이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렇게 나눠주면 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g의 마이너스 1승 형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리수 실수처럼 g분의 1과 g의 마이너스 1승이 결국 같아집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 철학을 생각을 해보면 유리수나 실수에서 성립하는 이러한 항등식들이 성립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두 개만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이제 분수에 관련된 항등식은 모두 다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더하기 i 더하기 3 빼기 2i 더 곱하기 1 더하기 i. 이걸 뭐 어떻게 계산하냐면 실수는 이제 곱셈을 항상 먼저 계산하니까 이도 똑같습니다. 이걸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해 보면 먼저 실수 부분은 이렇게 하면 이제 3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실수 부분은 5가 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i 이렇게 써주고 요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요렇게 해주면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3 이렇게 돼서 이 곱은 5 더하기 i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더하기니까 실수 부분끼리 더하면 7, 그 다음에 허수 부분끼리 더하면 2i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걸 요렇게 곱해주면 i가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곱해주면 i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 실수 부분, 허수 부분끼리 따로 계산을 해주면 4 더하기 3i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제 이 분수 계산을 한번 해보죠. 3 더하기 4i의 마이너스 1승인데요. 앞서 이것은 3 더하기 4i분의 1로 생각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모 분자의 이 수에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켤레 복소수 즉 3 빼기 4i를 같이 곱해주면 분모는 이렇게 해주면 9가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16이 되고 i는 사라지죠. 그래서 25분의 3 빼기 4i가 돼서 25를 각각 나눠주면 이렇게 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복수 해석학을 계속 강의하다가 중간에 가끔 실수와 복소수의 비슷한 점 또는 특히 차이점을 여러 번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건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R과 C는 일단 앞서 설명한 것처럼 모두 다 필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R은 오더드 필드죠. 즉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양수, 음수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건 이 컴플렉스 필드, C도 오더드 필드가 되겠느냐인데요. 미리 결론을 얘기 드리면 오더드 필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C에 오더가 있어서 오더드 필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오더의 정의에 따라서 i와 0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와 0이 같거나 i가 0보다 크거나 i가 0보다 작거나 이 셋 중에 하나가 반드시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음 관찰을 보면 셋 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먼저 i와 0이 같느냐?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쉽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을 제곱을 해보면 이쪽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건 0이 되기 때문에 0과 1이 다르기 때문에 0과 마이너스 1도 같을 수 없습니다. i가 0보다 크게 되느냐? 즉 i가 양수이냐 그 뜻인데요. 양수라는 것은 제곱해도 양수기 때문에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느냐 이것도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가 0보다 작냐 이제 이 뜻은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i가 양수다라는 뜻인데요. 이거 역시 제곱을 해주면 마이너스 i 제곱하면 역시 마이너스 1이 돼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셋 다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오더드 필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플렉스 넘버 필드에는 오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수적으로 설명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복소수를 기하학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실수 x, y에 대해서 x, y 이런 이제 점을 생각을 했었잖아요. 앞서 정의했던 그 복소수의 구조를 주면 그 R2 평면을 다른 이름, 즉 컴플렉스 플레인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플레인이 별게 아니고 R2 좌표 평면의 그 점들끼리의 합과 곱이 앞에서 이렇게 정의했던 구조가 주어진 것을 우리가 컴플렉스 플레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x, 0은 우리가 이제 x에 대응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 실수축, 리얼 엑시스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R2로 보면 x축인데요. 컴플렉스 플레인으로 보면 이제 이 축은 리얼 엑시스, 실수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Y축 역시 R2에서는 Y축인데 컴플렉스 플레인 입장으로서는 허수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X, Y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 점은 R2 상의 점이 될 수도 있고 컴플렉스 플레인에서는 컴플렉스 넘버 복소수로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x 더하기 iy와 x, y가 1대1로 대응된다는 것이고요.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서 이미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대응 관계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상의 x, y라는 점은 x, 0 더하기 0, y인데요. 이 뒤쪽 0, y는 0,1 곱하기 y, 0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x, 0은 x가 되고요.
0,1은 우리가 i라고 썼고 y,0은 y라고 썼기 때문에 이 x, y에 x 더하기 y, y가 이렇게 대응된다는 것은 대수적으로도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복소수의 대수적인 정의, 그 덧셈, 곱셈을 공부했는데요. 그것의 이제 활용으로 우리가 사실은 잘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제곱 더하기 g 더하기 1은 0을 x, y 형태로 풀어보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아래에 있는 답은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공부했던 x, y의 대수적인 합 곱을 이용을 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는 x, y라고 두면요. g제곱은 xy 곱하기 xy가 되고요. g 대신에는 xy 그리고 여기에는 1은 실수니까 1,0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곱은 우리가 이제 뭐 여러 번 했으니까 할 수 있겠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걸 빼니까 x제곱 빼기 y제곱이 앞에 x 좌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걸 더하니까 xy 더하기 xy 그리고 뭐 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점들끼리의 합은 각각 같은 좌표들끼리 더한다고 했으니까 x제곱 빼기 y제곱 여기 x1 이 세 개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빼기 y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이제 2xy가 있고요. 여기 y가 하나 있네요. 이건 0이에요. 그래서 2xy 더하기 y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처음에 이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좌표 평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0,0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 값이 0이 되겠고요. 요 값도 0이 됩니다. 동시에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요 값이 0이고요. 요 값이 0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니까 y로 인수분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건 좀 어려운데 요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두 실수의 곱이 0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앞에는 4분의 1 빼기 y제곱 빼기 2분의 1 더하기 1은 0이 돼서요. y제곱은 4분의 3이 됩니다. y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답을 일단 두 쌍을 구한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y가 0이 될 수도 있거든요. y가 0이 되면 여기에 대입하면 이것만 사라져서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관찰을 생각을 해보면 이걸 만족하는 실수는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g는 x, y인데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두 개의 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소수 형태로 쓰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 즉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으로부터 바로 얻을 수 있는 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복소수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뭐 복소수의 크기 아니면 아까 잠깐 나왔던 켤레 복소수 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